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020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과고가 영재학교로 바뀐 이후로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이 만만치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단적인 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20개가 있는데요. 보통 해당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대비 과학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0.4에서 0.5% 비율의 학생들이 과학고를 입학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과학고는 단 하나다 보니까 0.2% 내외 학생들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입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의 버금가는 이 난이도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영재학교에 떨어지고 경기북과학고에 지원하시는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과학고가 뭐 영재학교 떨어진 학생들 추가로 모집하는 수준의 그런 입시로 이해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조기 졸업 등의 문제로 서울대 진학자 수는 영재학교보다 적지만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그 밖에 명문대의 진학 실적은 영재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입시 난이도 또한 영재학교하고 좀 방향은 다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는 또 다른 입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의 어떤 후속 입시로 보기보다는 서로 다른 트랙에 서로 다른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입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 붙었어도 경기북과고 지원하면 떨어질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재학교 입시에서 떨어졌거나 또는 뭐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서 떨어진 학생들이라도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경기북과고 입학 전형 철저히 분석해서 지금부터 영재학교 입시와는 별도로 또 준비 과정이 있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기북과고 전형 변화가 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다른 어떤 해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도 이런 경기북과고 입시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향후 진학, 진로 계획 짜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북과고 올해 전형 요강을 중심으로 변화 내용과 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이나 면접 질문 또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화면이 얼마 전에 발표된 2020학년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입니다. 맨 처음에 모집 정원부터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모집 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남녀 구분 없이 100명입니다. 정원 내 기준이고요. 정원 외로 또 5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원 내 일반 전형은 80명, 사회통합 전형이 20명. 이 부분은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원서 접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서 접수 8월 12일부터 시작되고요.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 19일까지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담 대상자 발표, 이게 올해 처음으로 포함된 일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첫 합격자 발표죠. 9월 20날 진행이 되고요. 개별 면담이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난해 기준으로는 1단계 면담인데요. 이 면담 일정이 일단 전형 계획상으로는 조금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을 잡는데 올해는 거의 20일 가까운 기간을 면담 기간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건 또 진행 경과를 봐야겠지만 면담이 좀 강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집면접 대상자 발표가 11월 11일, 그 다음에 소집면접 11월 16일, 최종 합격자 11월 20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밑에 전형료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뭐 다른 학교 또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학과학 분야의 높은 열정과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누구나 뭐 수학과학 좋아하고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자격 제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과학고이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쭉 기타 전형 지원 자격이 있고요. 전형별 세부사항,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일반 전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형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소양, 탐구력, 핵심 인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이 부분은 뭐 지난해와 차이가 없는데 이 밑에부터 이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보입니다. 전형 방법에서 서류 평가와 개별 면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집 면접 대상자로 2배수 내외를 선정한 후 소집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중요한 거는 지난해에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와 면담을 같이 진행했다면 올해는 1단계의 서류 평가와 2단계의 개별 면담을 나눠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지난해는 지원자 모두 면담, 그러니까 면접 기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일부 인원은 서류 평가에서만 탈락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 통과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학교 측에서도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놓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자 현황을 봐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북과고 경쟁률이 예년에도 좀 높았고, 이따가 경쟁률 자료는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올해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1단계 탈락 인원, 탈락 규모가 유동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해 봤던 면담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주 많은 인원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성취도가 너무 낮다든지, 또는 자소서나 추천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 2단계 면담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일부를 좀 걸러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서류 평가만 별도로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사항들도 지난해 전형 요강에는 없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수학과학 열정 및 학업소양, 인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지난해 전형 요강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출된 서류라 하면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최근 3학기의 수학과학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제 4개 학기였는데 올해부터는 3개 학기로 성취도 반영 학기가 좀 줄었습니다. 영재학교하고는 다르게 원점수나 표준편차 같은 거는 노출되지 않고요. 기타 과목들,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전체 학기, 전체 학년의 성취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평가에 참고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학년 2학기 성적은 전형 일정상 반영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서울 지역은 뭐 2단계에서 3학년 2학기 내신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경기북과고는 그런 점에서 서울 쪽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2단계가 개별 면담인데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인데요. 지난해에는 서류와 면담을 같은 단계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도 학습 역량과 학습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라고 안내를 하고, 자소서 추천서 학생부의 내용과 학생 및 교사 면담을 통한 진위 확인 및 서류에 대한 심층적 종합평가다, 이런 안내가 있었는데 올해는 서류평가와 면담이 분리되면서 면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면담에서 질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에도 경기북과고 면담은 자소서나 학생부 내용에 대한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로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인원 거르고 2단계에서 인원 걸러서 최종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건데, 자, 2배수 내외라는 얘기는 2배수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2배수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년에 보통은 2배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소집 면접 대상자로 선발해 왔었습니다. 보통은 많게는 한 2.5배수 가까이 인원을 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3단계 소집 면접,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좀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보이는데요. 소집 면접 대상자를 본교로 소집하여, 여기까지는 뭐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면접 및 토론을 실시한다. 여기 토론이라는 문구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소집 면접 형식이 지난해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요 소집 면접에 대한 안내가 전용 요강상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그냥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다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한 편으로서 예년 지원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면접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뭐 학교 설명회라든지 이후에 나오는 학교 입장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확인되는 대로 제가 댓글이나 또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류평가 및 개별 면담과 소집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선발한다. 이것도 뭐 예년과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자, 서류평가, 면담, 면접 결과를 종합한다는 거.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 3단계 소집 면접 결과만을 갖고 뽑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 관련된 얘기 나와 있고요. 요거 전형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서도 약간의 변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겠죠. 예, 자기소개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부인데 양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보통은 6월 말에 뭐 6월 27일, 28일에서 30일 사이 요때 공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예년 자소서를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경기북과고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예, 3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변화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놓는 자료인데, 예, 모두 동일한 색이라 변화가 없었고요. 1번 항목은 관심 분야 2개 체크하는 거,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정보 중에서 2군데 체크하는 거 단순 체크 영역이라 뭐 특별한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학을 위한 노력, 이 실질적인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학, 학습 경험과 경험을 통해 성장과 변화 어떤 거 이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이 세 번째 항목이. 그 다음에 4번 항목은 교과 이해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 3가지,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졸업 후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와 책임. 다른 지역 과학고들과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과학고들은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 매뉴얼에 준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표준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경기북과고는 조금 많이 벗어나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자소서 평가에 대해서 좀 경기북과고가 남다른 관심이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북과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형 변화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소서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6월 말까지 일단 지켜보시되, 지금부터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3번 항목을 중심으로 자소서 소재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수학, 과학 교사 중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보 교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 이게 추가된 이유는 지금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로 방향을 잡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고, 경기북과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방식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내 원점수 표준 편차 제외한다. 그러니까 성취도만 나온다 이거고요. 영재교육원 기록 관련된 기록사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고, 특이한 게 이제 수상 경력은 노출이 됩니다. 이것도 서울 지역 과고들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 3년간 교내 수상 실적은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다른 건 이제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라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타 사항에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 한두 군데만 짚어보고 전용 요강 살피는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번 항목 보시면 이공계열의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이므로 자,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진학이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 지금 모든 과학고들이 대부분 전용 요강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소서 작성이나 실제로 진로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학년도 경기북과고 전형 요강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형 요강만 갖고 전형 변화를 명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작은 문구들이나 표현에 있어서 작지 않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 전형 요강을 만들 때 그런 문구 토시 하나를 그냥 허투루 고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변화를 준 것이고요. 그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 단계를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내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것을 위해서 경쟁률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역대 경쟁률 자료인데요. 지난해 경쟁률이 크게 올라서 일반 전형 기준 거의 10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비해서 일반 전형 지원자 수가 거의 30% 가까이 늘었다. 근데 올해도 이게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1단계 서류 탈락자 규모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자 전원이 면담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보면 이 796명이 전체가 다 면담을 치른 겁니다. 그 전에 보면 624명, 그 전에 보면 698명, 그러니까 보통 600명에서 800명 사이로 면담을 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올해 경쟁률 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 이상의 면담 대상자를 뽑지는 않겠죠. 학교 측에서도 이 경쟁률 상승을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이 면담 평가의 부담이 학교 입장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서류 평가만으로 인원을 걸러내는 건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0명 정도 이상은 면담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을까. 기존의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면담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는 인원만 아니면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서류 통과하면 2단계 면담을 치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면담에서 떨어지는 인원이 올해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탈락자는 2단계 면담에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면담 질문 그래서 한번 살펴보아 드리면 주로 서류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적으면 그 내용에 대한 상세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뭐 작도를 잘하고 좋아한다 자소서에 적었다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작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할 것이고요. 또 학생부에 기록된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적이 떨어진 이유,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학 후에 뭐 또 어떤 R&E 활동을 하고 싶은지 미래 계획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또 독서, 책 읽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또는 학교 생활 기록부나 자소서에 기록한 책 내용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가, 이렇게 서류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루는데 학생 답변에 따른 또 추가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 15분, 뭐 20분 내외로 보통 면담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면담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학과학, 뭐 영재학교 입시처럼 수학과학 문제풀이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전형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류 관련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서류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2단계의 면담의 방향이나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면담까지를 함께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자소서 작성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면담까지를 통과하시면 3단계 소집 면접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경기북과고는 뭐 소집 면접 기출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복귀해 놓은 내용들을 일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좀 소집 면접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질문들 참고하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변화 분위기를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경기북과고 소집 면접 질문들은 수학, 과학, 약간 경시형의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실생활 연계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북 과고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고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면접 질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하학적으로 좀 독특하게 생긴 물통에 물을 채울 때 물이 차오르는 그 높이와 시간의 상관관계 또는 물이 차오르는 속도와 시간의 상관관계를 뭐 그래프로 그려봐라, 이런 질문도 나왔었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스피커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뭐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스피커 위에 구슬을 떨어뜨려서 역으로 그 신호가 전기로 바뀌어서 전선으로 연결된 LED에 어떤 변화를 줄지 서술하라,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석이나 코일, 그 다음에 용수철, 뭐 전선, 전류계 이런 걸 제시하고 지진계를 설계해 봐라, 뭐 이런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 찾아보시더라도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뭐 예년에 출제된 방향이 올해 또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이렇게 전형 요강상에서 토론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에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면접 형태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준비 과정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 내에서의 수학과 기본 개념들 철저히 익혀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수학적,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두시면 어떤 면접 질문이나 토론 주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대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이나 고난도 문제풀이보다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독서들 도움될 수 있고요. 특히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우리 학생들 영재학교 입시 준비한다, 선행한다 하면서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입시 일정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좀 복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 면접이나 면담 또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북과고 입시 분석 대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